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1%, 코스닥은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이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엄청났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잠잠하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 기관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으니까 순매수 추이 좀 살펴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예전에 우리 시장 2019년 요때 가장 많이 보유했었는데 90조 정도 이렇게, 요거는 시장에서 사고 판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 팔았다가요, 요때 코로나 지나고는 계속 팔았습니다. 팔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사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매매 추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쭉 보면은, 가장 최근에 이렇게 9월달 들어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는 때가 있었죠. 외국인들이 살 때 또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고, 그 이후에 또 주춤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또 많이 사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 추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 주식을 사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한 40조니까 50조 정도는 더 살 수 있다. 물론 그 기록은 계속 갱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니까 지금 좀 주춤하다가 어쨌든 최근 한 달간 한 7조 7천억 정도 샀는데, 주춤하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많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저렇게 많이 매수하는지, 특히 우리 시장 매수를 하는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관련해서 기사도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플랭클린 템플턴 이사에서 또 돈을 운용을 많이 합니다. 강달러가 지난 한 15년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약달러 시대가 임박했다, 이런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약달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주식 투자를 하거나 좀 경제학과에 나왔거나 아니면 이쪽에 관심이 좀 있다 그러면은 강달러가 어떻고 약달러가 어떻고 이런 거 익숙합니다. 또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이 어떻고 금리 인하가 어떻고 이런 것도 좀 익숙하죠. 또 그리고 익숙하니만큼 저렇게 만약에 이런 어떤 추세적인 변화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자산을 갖다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해봐야지, 저렇게 구성을 해봐야지, 이렇게 조절하는 머리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우리로 치면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걸로 치면은 그냥 이거는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야 되는 무기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기본 옵션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옵션이 사실은 기본이 아니죠. 이런 이야기 자체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강달러, 약달러, 또 그리고 금리 인상, 금리 인하, 해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쌍둥이 적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런 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나 저런 거 몰라도 돼. 열심히 살면은 복 받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냥 평생을 갖다가 어떤 거지로 살 수밖에 없다.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냉정하지만은 맞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1986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100만 원이 만 원이 될 정도로 통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요. 100만 원이 만 원이 될 정도로.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돈의 가치가 그래 떨어지는데, 내가 월급이 오른다 한들 이 돈 떨어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고요.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일단 이런 것들로 오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늦었지만은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지금 저 약달러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달러가 싫어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본다 이거야.
달러를 아무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게 약달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오늘 우리 최근에 여기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거 이거 보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 주식을 사고 있죠? 저거는 우리 시장이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 이유를 대려면 끝도 없죠. 없지만 최근에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오는 이 물량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한국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돈을 버리고 주식을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이거 큰 투자사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왜 저렇게 달러를 가지기 싫어하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미국이 2025년 8월 기준으로 해서 37조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이거 뭐 경입니다. 경인데 어쨌든 많은데 하여튼 증가 추세가 너무 가파르다 이 말이에요. 8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조 달러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보면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 보세요. 그래프 보세요. 그 그래프. 진짜 하늘로 로켓도 쏘는 게 되는데 진짜 미국은 망할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달러 들고 있으면 지금 쟤들이 그 달러를 갖다가 우리로 치면은 뭐 이런 거죠. 뭐 1달러의 가치를 그러니까 100달러를 오늘부터 1달러로 한다. 뭐 대충 이런 걸로. 우리로 치면 감자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주식으로 치면 그렇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빚 탕감하자 없는 걸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주식뿐만이 아니라요. 이 금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오릅니다. 지금 날마다 사상 최대 신고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은 이런데 은도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금이나 은, 아니면 주식 이렇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달러 빼고는 지금 다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그만큼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 좀 망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부채를 갚고 망한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빚을 갚지 않는다고 제가 뭐 가치투자연구원에 여러 수천 번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빚을 갚지 않습니다. 계속 빚 내다가요, 그냥 팡 퉁치 뿝니다. 전쟁으로 떨어본다고. 어떻게 떠냐면 아주 간단하다니까. 이제 국가잖아요. 이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란 국가인데,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돈을 갖다 많이 빌려줬을 거잖아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돈 갚아야 되는 국가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그래서 싸우니까 너 그 적군이잖아. 그러니까 너 못 준다 이래 되는 거고. 또 전쟁이 나면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갚을 때 그냥 다 털어먹는 거야.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모습은 이 망해가는 미국의 어떤 지도자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국가 간의 약속을 우리가 FTA도 했잖아요, 미국하고. 이거 그냥 뭐 하루아침에 어떤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넣는 미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했다가 말을 바꾸고 굉장히 좀 즉흥적이라는 어떤 시각을 많이 봤죠. 그것도 또라이 같은 전략이라면 전략이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망해가는 어떤 미국의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다. 근데 그 한번 망하면 그냥 곱게 망할 거냐? 곱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비상사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군대 많이 풀고 있잖아요. 서서히 그렇게 옥죄어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때려 붙으면은 진짜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도 휘말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나이가 좀 들었고 하니까 대충 농촌에 가서 예전에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뭐 수위로 카페에서 말씀 많이 드렸죠. 알고 계실 거예요.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고, 애들은 계속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내가 좀 잘하도록 해야 되느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이거는 달러 약세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 망할 것 같아서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 계속 오를 거다. 뭔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있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 들고 있죠. 미국 주식은 제가 언제 사라 그랬습니까? 그냥 미국 다 망하고 나면, 전쟁 나서 다 한번 거품이 꺼지고 났을 때 그때 미국 사라고. 지금 우리 미국 이외의 자산들이 괜찮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중국 자산도 좀 앞으로 좀,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을 많이 들고 있고, 인도도 지금 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도 보유를 해야 되고 위안화도 좀 넣어야 되나, 지금 좀 저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래 있고 하면은 달러를 한 반 보유하고, 원래 애당초 달러를 보유하겠다고 한 전략에서 한 반 정도는 위안화로 좀 가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여기도 아직 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 망하는 전조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금방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도 나라가 잘하면 돈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고요. 지금 유럽은 러시아하고 좀 싸우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 실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계속 뭐 싸움을 끊어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기들 좀 줘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지금 중국은 좀 붙어 있거든, 서로. 여기 우리나라 요 북한까지 똑같이 다 낑기가 붙어 있잖아요. 얘들 경제권만 해도 저거끼리만 해도 아마 먹고 살 거예요. 금도 지금 얘들 많이 있고, 러시아도 금 많습니다. 얘들 지금 금이 많아요. 그래서 저거끼리 별도의 화폐를 만든다 해도 아마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저기 남미에 있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도 낑기 가지고 있거든. 우리도 이쪽도 좀 낑겨야 되지 않겠나. 브릭스에도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차피 요즘 미국이 그래 있고, 여기도 캐나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싸우려 그러면은 이 무기를 공급할 때가 우리나라 배 더 있냐고요?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국가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단시간에 어떤 전쟁이라는 게 이런 게 일어나진 않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뭐 트럼프가 심슨 만화처럼 총 맞아 죽든가, 아니면 뭐 시진핑이가 갑자기 뭐 뒤지든가, 뭐 푸틴이 죽든가, 아니면 뭐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든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냥 대충 볼 때 지금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건 지금 확실한 거예요. 미국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미국이 가려 그러면 한번 털고 가야 돼요. 털고 가려 그러면 국가를 좀 바꿔야 되겠죠. 미국도 지금 흩어질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당분간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가면서, 아마 우리가 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베이저 확률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베이저 확률을 보면은 일어나는 사건들이 점점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어떤 큰 사건들을 자꾸 누적시켜서 퍼센테이지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그게 정확합니다. 베이저 확률이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저도 카페에서 옛날부터 이거 썼다고, 타임세이버도 이거 쓰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미삼아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그 옛날에 어떤 분, 그 자석이 공산당인지 공산당이 아닌지도 그 새끼가 하는 발언도 쭉 이렇게 모아보니까, 처음에는 0.00001%로 공산당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하는 짓을 보니까 제 새끼는 거의 한 99.9% 공산당으로 쫙 귀결이 되더라.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거라서, 그냥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퍼센테이지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참 도움이 되는데, 베이저 확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뭐 앞으로 상당기가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올 것 같고요. 또 지금 현금을 들고 있으면 거지 되는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좀 들다 보면은, 일단은 여기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이쪽으로 많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쪽이나 여기 운송 장비 이쪽도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 이 반도체를 사는 게 달러 들고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상승률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상승률이 있죠. 이거 두 개 더 넣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쵸? 상승률이 있고 또 그리고 심택이도 오늘 뭐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데 이것도 뭐 상승률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SK D&D 예, 주요 종목 좀 되다 보면 이것도 뭐 상승률이 있죠. 또 그리고 해상 TS 이것도 재무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테마 걸려 가지고요. 이것도 뭐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탐욕 구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는 건 어디냐? 우리는 항상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볼만한 종목들은 몇 개 있더라. 요 몇 개 나왔습니다. 요거는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살다 보니까 저번에 예전에 카페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야기했었어요. 살다 보면은 이 미국 망하는 날도 구경할 거다 하는데 지금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 미친 개처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요런 거 우리 카페에서도 자주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대응을 잘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미국에 돈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줄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반도체, 조선, 뭐 방산, 내수 이쪽이 좀 괜찮고요. 근데 지금 돈이 풀릴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다가 이제 달러 약세로 우리 한국으로 돈이 계속 흘러 들어올 것이 확실시 되면은 뭐 자동차, 뭐 화학, 뭐 그리고 뭐 요즘 뭐 제약, 뭐 그리고 정유 뭐 이런 것들 있죠. 차화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철강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뭐 돈 들어오면은 또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지금은 이쪽이 괜찮고 여기 지금 미국하고 잘 안 돼서 관세 때문에 좀 싼데 싸니까 싸게 몇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차익 실현하면은 이쪽 거 지금 조금 매집해 주는 것도 괜찮다 이거.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라고 세련되게 투자하는 거라고 오전 시장에 여러분들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